정신 차려요. 숨 쉬어봐요. 바닷속에 차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가 둔탁한 소리를 들었고 즉시 소리가 난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차 안에는 한 여자가 의식을 잃은 채 앉아 있었고 해녀는 그 여자를 가까스로 물 밖으로 꺼냅니다. 해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잠시 뒤 여자가 물을 토해내며 의식을 겨우 되찾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차, 비어있던 운전석, 조수석에 남아있던 한 여자. 난 물때 맑은 햇살 아래 벌어진 사고.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안녕하세요. 무료 오늘 이 버튼인 영상을 구독과 통해 좋아요 말씀드리고자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오늘 이 영상을 반갑게 통해 말씀드리고자 인사드릴게요. 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자는 남편 영호가 건넨 따뜻한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영호는 몇 달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늘어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말수가 줄어들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어요. 우리 이대로 끝내긴 아깝잖아. 한번 다녀오자, 제주도. 내 고향도 보고 우리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고. 영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선자는 망설였어요. 제주는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고향은 그저 아픈 기억이 된 곳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던 사이였으니까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출발 당일 아침 영호는 평소와 달리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짐을 챙기고 항공권을 확인하고 보험 증권까지 다시 살펴봤죠. 선자는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여행 준비를 성실히 하는 남편의 모습이 오랜만에 반가웠거든요. 비행기는 정오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제주의 햇살이 쏟아졌죠. 선자는 오랜만에 밟는 고향 땅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영호가 렌터카 업체로 향했어요. 차 빌려서 드라이브하자. 해안도로 달리면서 경치 구경하고. 남편의 제안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렌터카를 인수하고 출발하기 전 영호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 좀 사올게. 목마르잖아. 남편이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선자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행이 정말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마지막 추억을 만들러 온 걸까? 얼마 후 영호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죠. 이거 마셔.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야. 영호가 건넨 차는 정말 선자가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선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차를 받아들였어요.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약간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유자차 특유의 단맛 뒤에 묘한 쓴맛이 있었죠. 맛이 좀 이상한데? 선자가 말했지만 영호는 태연했습니다. 편의점 차가 다 그렇지 뭐. 그냥 마셔, 몸 따뜻하게. 남편의 말에 선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차를 다 마시고 출발했습니다. 차가 해안도로에 진입했을 때 선자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비행기에서 잤는데. 선자가 중얼거렸지만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죠. 좀 자도 돼? 선자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목적지 도착하면 깨울게.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선자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졸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선자는 남편의 얼굴을 흘끗 봤습니다. 영호의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긴장도 기대도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죠. 마치 정해진 일을 하러 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선자는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영호는 잠든 아내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깊고 규칙적이었죠. 계획대로였어요. 수면제를 탄 차는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그는 내비게이션을 조작해 목적지를 다시 설정했어요.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외진 해안도로였습니다. 사전에 답사해둔 그곳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차가 달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왼쪽으로 펼쳐졌고 오른쪽엔 낮은 언덕이 이어졌죠. 날씨는 너무나 맑았어요.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향하는 곳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구간이었어요. 커브길이 많고 절벽이 가파른 곳. 선자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주 바다에서 놀던 꿈이었어요. 친구 분옥이와 함께 물장난을 치고 어머니가 바다에서 돌아오시길 기다리던 그때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억이었죠. 하지만 꿈속에서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 영호는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조정했습니다. 아내가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창문도 조금씩 열었습니다. 물이 차 안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그 장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차는 점점 외진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한적한 해안도로만 이어졌어요.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햇살은 수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영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커브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가 바다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지점을. 차는 계속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영호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을 지나 이제는 정말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좌측으론 낮은 가드레일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우측엔 암석지대가 이어졌죠. 이곳은 경치가 좋지만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길이 좁고 커브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소문난 구간이었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면제가 든 차를 마신 지 30분쯤 지났어요. 호흡은 느리고 규칙적이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죠. 영호는 다시 한번 룸미러로 아내를 확인했습니다. 깨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영호는 미리 준비해온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점검했습니다. 수면제를 탄 음료, 느슨하게 조정한 안전벨트, 살짝 열어둔 창문. 그리고 이 외진 해안도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보험금은 이미 계산이 끝났습니다. 선자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어요. 상해 보험까지 합치면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이었죠. 영호는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던 그때부터 아내는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정리해야 할 문제였고 동시에 해결책이었습니다. 차가 급커브 구간에 가까워졌습니다. 영호는 핸들을 천천히 돌렸어요. 바다 쪽으로 차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가드레일은 낮았고 그 너머는 바로 절벽이었죠. 높이는 한 10m쯤 되어 보였어요. 떨어지면 차가 바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선자는 꿈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 중력이 이상하게 작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식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면제의 효과가 너무 강했죠. 그저 꿈속에서 불안감만 커져갔습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공포. 영혼은 마지막으로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앞뒤로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처에 사람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그는 자신의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느슨하게 해뒀어요. 창문도 미리 조금 열어뒀습니다. 물이 차면 압력 때문에 문을 열기 어렵지만 창문이 열려 있으면 탈출이 쉬워지죠. 커브길 중간쯤 왔을 때 영호는 핸들을 확 꺾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가드레일은 낡았고 약했어요. 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졌죠. 차체가 가드레일을 넘어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 순간 영호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차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 공중에 있는 찰나에 문을 열고 몸을 밖으로 던졌어요. 미리 연습해둔 동작이었습니다. 몸은 바위 위로 떨어졌고 차는 그대로 절벽 아래 바닷속으로 추락했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차는 바다에 빠져들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물이 빠르게 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선자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차가 가라앉으면서 물이 얼굴을 덮쳤지만 의식이 없었죠. 몸은 차 안에서 흔들렸고 느슨한 안전벨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바위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팔과 다리에 찰과상이 생겼지만 심각하지 않았어요.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차는 이미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수면 위로 기포만 몇 개 올라오고 있었죠. 선자는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의식 없이 물에 잠긴 채 영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놀란 남편 역할을 해야 했어요. 아내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한 불쌍한 남편. 그는 바위에서 내려와 해안가로 이동했습니다. 옷을 적시고 몸에 상처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하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차가 계속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수면을 통과해 차 안을 비쳤어요. 선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 사이로 기포가 새어나왔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죠. 물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 물때를 맞춰 바다에 들어온 해녀였어요. 분옥이었습니다. 선자의 오랜 친구이자 이 바다를 평생 지켜온 사람. 분옥은 물속에서 전복을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중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분옥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난 방향을 봤습니다. 물속에서 뭔가 큰 물체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거리가 좀 있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차였어요. 분옥은 즉시 그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평생 물질을 해온 해녀의 본능이었죠. 누군가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옥은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쳐 갔습니다. 차는 이미 바닥 가까이 가라앉고 있었어요. 수심은 한 10m쯤 되었습니다. 분옥에게는 익숙한 깊이였죠. 평생 이 바다에서 물질을 해온 해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차량 사고는 처음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에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빨리 헤엄쳤습니다. 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안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전벨트가 풀린 채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조수석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분옥은 재빨리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자의 입에서 기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분옥은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보려 했습니다.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지만 사람을 꺼낼 만큼은 아니었어요.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물의 압력 때문이었죠. 분옥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분옥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언니들, 이리 와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목청껏 소리쳤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물질을 하던 해녀 2명이 분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은 물대에 나온 동료들이었죠. 순덕과 영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순덕이 헤엄쳐오며 물었습니다. 분옥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차가 바다에 빠졌어요. 안에 사람이 있는데 문을 못 열겠어요. 순덕과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요? 영자가 물었고 분옥은 아래를 가리켰어요. 세 사람은 함께 잠수했습니다. 차까지 헤엄쳐 내려갔죠. 순덕과 영자도 차 안의 여자를 봤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물질을 해온 동료들이었으니까요. 분옥과 순덕이 함께 조수석 문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반대편에서 차체를 밀어줬어요. 힘을 합쳐 문을 당겼습니다. 1번, 2번.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물의 압력에 맞서 세 사람이 함께 힘을 쏟았습니다. 마침내 문이 활짝 열렸어요. 분옥이 재빨리 안으로 손을 뻗어 여자의 안전벨트를 확인했습니다. 벨트는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어요.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안전벨트가 이렇게 느슨한 거지? 분옥은 의문을 품었지만 지금은 구조가 먼저였습니다. 안전벨트를 풀고 분옥과 순덕이 함께 여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의식이 없으니 힘이 쭉 빠진 상태였죠. 순덕이 여자의 윗몸을 안았고 분옥이 다리를 받쳤습니다. 영자는 길을 안내하며 함께 수면을 향해 올라갔어요. 세 사람은 호흡을 맞춰 헤엄쳤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해녀들이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수면이 가까워졌고 햇빛이 점점 밝아졌죠. 마침내 수면 위로 머리가 나왔습니다. 빨리 해안으로.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여자를 안고 해안가로 헤엄쳐 갔어요. 파도가 밀려왔지만 능숙하게 헤쳐나갔습니다. 바위가 많은 해안이었지만 안전한 곳을 알고 있었죠. 평소에 물질을 하던 익숙한 바다였으니까요. 해안에 도착해 여자를 바위 위에 눕혔습니다. 분옥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순덕과 영자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살려야 돼. 꼭 살려야 돼. 순덕이 중얼거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자는 반응이 없었어요. 분옥은 계속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죠. 이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일 테니까요. 10번쯤 압박을 했을 때 여자가 물을 토해냈습니다. 기침과 함께 바닷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살았다. 영자가 외쳤습니다. 분옥은 여자를 옆으로 눕혀 물을 다 토하게 했어요. 여자는 계속 기침을 했고 천천히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살아났어요. 새 해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분옥은 고개를 돌렸어요. 한 남자가 해안가를 따라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남자는 분옥과 여자를 보더니 급히 다가왔습니다. 제 아내가 괜찮습니까? 남자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영호였어요. 분옥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남자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놀람, 걱정, 안도. 그런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눈물이 없었죠. 살아났습니다. 물을 많이 마셨지만 숨은 돌아왔어요. 분옥이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나야. 하지만 선자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어요. 분옥은 남자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순덕과 영자도 남자를 바라봤어요.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목소리에도 절박함이 없었어요. 마치 정해진 대사를 읽는 것 같았죠. 분옥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며 사람들을 많이 봐온 분옥이었어요.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분옥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운전하다가 커브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핸들을 잘못 잡았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아내는 못 나왔어요. 분옥은 남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가우뚱했습니다. 순덕과 영자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운전석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전벨트는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조수석의 느슨한 안전벨트.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죠. 빠져나오기 전에 아내분을 먼저 구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분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서요. 제가 먼저 나와야 아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어요. 옆에 있던 순덕도 분옥의 눈을 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구급차를 불러야겠습니다. 분옥이 말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죠.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내가 죽다 살아난 상황인데도 말이죠. 분옥은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와 경찰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선자를 봤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어요. 눈꺼풀이 떨렸고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분옥은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흐릿했죠.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친구.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파도를 피하며 웃던 그 아이. 선자야? 분옥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시선이 분옥을 향했습니다. 분옥이 언니? 선자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분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친구였어요. 육지로 시집가서 소식이 끊긴 그 친구.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선자야, 나야. 분옥이야. 분옥이 선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 나 죽는 줄 알았어.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옥은 선자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살았어.
옆에서 영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영호의 얼굴에 잠깐 불안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방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친구분이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영호가 분옥에게 인사했어요. 분옥은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덕과 영자도 남자를 경계하는 눈으로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세 해녀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경찰차도 함께 오는 모양이었죠. 분옥은 선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곧 병원 갈 거야. 조금만 참아.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선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저체온증이 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영호는 구급차에 함께 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현장을 살폈어요. 사고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이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주 여행 중이었습니다.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커브길에서 핸들을 잘못 잡았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운전자분은 어떻게 빠져나오셨습니까? 영호가 대답했어요. 차가 물에 빠지자마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구하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서 실패했어요. 분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구조했습니다. 차 안을 봤는데 운전석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안전벨트도 풀려 있었어요. 그런데 조수석 안전벨트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경찰이 분옥을 쳐다봤습니다. 안전벨트가 제대로 안 채워져 있었다고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요. 순덕과 영자도 거들었어요. 저희도 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어요.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아마 충격 때문에 풀린 것 같습니다. 차가 떨어질 때 벨트가 헐거워졌을 거예요. 영호가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경찰은 영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시고 나중에 정식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에 타려는데 분옥이 영호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분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사람 하나 죽을 뻔한 상황인데 당신은 너무 침착해요. 눈물도 없고 떨림도 없어요. 아내가 물속에서 죽어가는 동안 당신은 뭐 했습니까? 분옥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영호는 분옥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분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어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놀란 사람과 연기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요. 당신은 연기하고 있어요. 분옥의 말에 경찰이 다시 영호를 봤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죠. 병원 가셔서 부인 상태 확인하시고 내일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구급차에 올라타며 분옥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분옥은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했죠. 이 남자는 선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좀 더 조사했어요. 가드레일의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분옥과 순떡, 영자는 경찰에게 자세한 진술을 했어요. 차 안의 상황, 남자의 태도,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차량 인양 작업을 요청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밝은 햇살이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분옥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바다에서 친구를 구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죠. 선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심박수가 규칙적으로 찍혔어요. 의사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위험했지만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하룻밤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영호는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선자가 깨어난 뒤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선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갔지만 영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멀어 보였습니다. 선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차가 물에 빠지던 순간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몸이 기울어지고 물이 밀려 들어오던 느낌. 숨을 쉴 수 없었던 공포. 하지만 그 전 기억은 흐릿했어요. 왜 그렇게 졸렸는지, 왜 안전벨트가 느슨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선자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나 좀 구하려고 했어? 선자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물론이지. 당연히 구하려고 했어. 하지만 물이 너무 빨리 차올라서 실패했어. 선자는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차갑고 공허한 눈이었어요. 사랑도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이었죠. 선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구하려고 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분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괜찮아? 분옥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선자는 분옥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언니 목이 메었습니다. 분옥은 선자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잡아줬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분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죽을 뻔했으니까요. 영호는 두 사람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담배 좀 피우고 올게요. 영호가 말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분옥은 영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자 분옥은 선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선자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남편이랑 사이가 어때? 선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기 꺼려지는 이야기였어요. 안 좋아. 사업이 망하고 빚이 많아졌어. 그 뒤로 사이가 틀어졌지. 이혼 이야기도 나왔어. 선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분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선자야, 오늘 일이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분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자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이야? 분옥은 차 안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려 있었던 것, 안전벨트가 풀려 있었던 것, 그리고 조수석 안전벨트가 느슨했던 것. 선자는 듣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출발하기 전에 남편이 내게 차를 줬어. 유자차였는데 맛이 이상했어. 쓴맛이 났거든. 그리고 차를 마시고 나서 너무 졸렸어.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면제일 수도 있어. 일부러 너를 재운 거야. 그래야 저항하지 못하니까. 분옥의 말에 선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선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선자야, 생각해봐. 왜 안전벨트가 느슨했겠어? 왜 남편은 혼자 빠져나왔겠어? 그리고 왜 남편은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겠어? 분옥이 선자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야. 남편이 너를 죽이려고 한 거야.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남편이 나를 미워할 순 있어도 죽이려고까지는 안 해.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사실 선자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인양할 거래.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조심해. 남편 옆에 혼자 있지 마. 분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선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보험 선자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몇 달 전에 내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었어. 사망보험이랑 상해보험. 그때는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분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게 이유야. 보험금이 목적이었던 거야. 빚을 갚으려고 너를 희생시키려고 한 거지. 분옥의 말에 선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옥은 선자를 안아줬습니다. 울어. 울어도 돼.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려야 해.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 있어.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 진실이 밝혀질 거야. 분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했어요. 복도에서 영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온 모양이었어요.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죠. 분옥과 선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영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여자가 대화를 멈추고 자신을 봤어요. 분옥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선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영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분옥이 대답했어요. 옛날 이야기요. 어릴 적 추억 같은 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분옥의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영호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영호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분옥은 선자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갈게. 내일 다시 올게. 혼자 있지 말고 간호사 호출기 가까이 두고 있어. 분옥이 선자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옥이 병실을 나가자 다시 침묵이 내려왔어요. 영호와 선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천리나 떨어져 있었어요. 선자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분옥은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을 담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선자는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디 갔어?
분옥이 물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어. 조사받으러요. 선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옥은 선자 옆에 앉았습니다. 잘 됐네. 내가 할 말이 있어. 분옥은 보온병을 열어 죽을 그릇에 담았어요. 먼저 이것 좀 먹어. 기운 내야 해. 선자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죠. 고마워, 언니. 선자가 말했습니다. 분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사이에 뭘? 이제 내 말 잘 들어봐. 분옥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자야, 어젯밤에 집에 가서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말한 거 있잖아. 출발하기 전에 남편이 준 차 말이야. 맛이 이상했다고 했지?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쓴맛이 났어. 그게 수면제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졸렸던 거야. 분옥이 말했습니다. 선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평소엔 절대 그렇게 졸리지 않거든. 그리고 보험 이야기 말이야. 분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들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 선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몇 달 전에 남편이 가입하자고 했어.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면서. 사망보험이랑 상해 보험 여러 개. 금액은 얼마나 돼? 분옥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거든. 근데 서류에 서명할 때 봤는데 사망보험금이 꽤 컸던 것 같아. 억 단위였던 것 같아. 분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이유야. 남편이 빚이 많다고 했지? 그 빚을 갚으려고 보험금을 노린 거야. 선자는 몸서리를 쳤어요. 내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네. 선자야, 집에 보험 서류 있어? 분옥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서재 서랍에 보관하고 있어. 남편이 정리해뒀어. 분옥은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퇴원하면 그 서류들 꼭 챙겨. 경찰에 제출해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고선자 씨 맞으시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제 사고 전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경찰의 질문에 선자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편의점에서 유자차를 사왔어요. 그걸 마셨는데 맛이 이상했어요. 쓴맛이 났거든요. 경찰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 후에는요? 선자가 계속 말했어요. 차를 마시고 나서 너무 졸렸어요. 평소엔 그렇지 않은데 이상할 정도로 졸렸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차가 물에 빠질 때 느낌은요?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자는 눈을 감았어요. 흐릿하게 기억나요. 몸이 기울어지고 차가운 물이 밀려 들어오던 느낌. 하지만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안전벨트는 착용하셨나요? 선자가 대답했어요.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출발할 때 남편이 옆에서 뭔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신이 흐릿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분옥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차 안에서 봤을 때 안전벨트는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어요. 제대로 채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분옥을 봤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일부러 느슨하게 한 거겠군요. 블랙박스는 확인하셨나요? 분옥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확인 중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고 직전 구간 영상에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사고 순간을 보기 어렵습니다. 선자와 분옥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요? 선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도 수거 중입니다. 경찰이 덧붙였어요. 당시 그 도로를 지나간 차량이 있다면 사고 상황을 촬영했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도로 입구 쪽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선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박영호 씨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이 선자를 봤어요.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최근에 갈등이 있었나요? 선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생기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혼 이야기도 나왔고요. 경찰이 메모를 했습니다.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습니까? 선자가 대답했어요. 몇 달 전이요. 남편이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며 여러 개 가입했어요. 제 명의로요. 사망보험이랑 상해보험이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거든요. 근데 서명할 때 봤는데 사망보험금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원하시면 정식 진술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보험 관련 서류가 있으면 보관해 주세요. 증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명함을 2장 주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자는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10년을 같이 산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 선자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분옥은 선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 있어. 그 사람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분옥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왜 나를 그렇게까지 선자가 울먹였습니다. 분옥은 한숨을 쉬었어요. 돈이야. 그 사람한테 넌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어. 빚을 갚을 수단이었던 거지. 선자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분옥은 선자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이제 정신 차려. 슬퍼할 시간 없어. 내가 살아남았으니까 싸워야 해. 선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언니 말이 맞아. 나 싸울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자는 퇴원했고 분옥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영호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분옥은 선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밤낮으로 곁을 지켜줬어요. 선자는 매일 악몽을 꿨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는 꿈, 숨을 쉴 수 없는 꿈. 그때마다 분옥이 깨워주고 안아줬죠. 경찰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선자와 분옥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선자의 손은 떨렸어요. 무엇이 밝혀졌을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경찰은 서류 몇 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보험 관련 내역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선자 앞에 놓았어요. 고선자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총 5건입니다. 모두 최근 석 달 안에 가입됐고 사망보험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습니다. 선자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들이었어요. 서명도 자신이 한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날 보험금으로 본 거네요. 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 씨의 빚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경찰이 설명했어요.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죠. 그리고 사고 이틀 전 영호 씨가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매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약국 영수증 사본을 보여줬어요. 선자는 영수증을 봤습니다. 날짜, 시간, 품목이 명확했어요. 수면제였습니다. 이게 내가 마신 차에 들어간 거군요. 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분옥이 선자의 손을 꽉 잡아줬어요. 진정해. 이제 증거가 다 나오고 있잖아. 경찰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편의점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편의점 내부가 나타났어요. 영호가 유자차 2개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서 구석으로 갔어요.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완전히 선명하진 않지만 이 순간 차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설명했어요. 선자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차에 수면제를 타는 장면.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리고 해안도로 입구 쪽 CCTV 영상입니다. 경찰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렌터카가 외진 해안도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낮 1시쯤이었어요. 이 시간대는 관광객들이 점심을 먹는 시간이라 그 구간에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호 씨가 일부러 그 시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분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물질할 때가 바로 그 시간대였어요. 난 물때였죠. 만약 저희가 그때 바다에 없었으면 분옥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차량 인양 후 감식 결과입니다. 운전석 안전벨트는 사고 전에 이미 풀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으로 풀린 게 아니라 애초에 착용하지 않았거나 미리 풀어둔 거죠. 반면 조수석 안전벨트는 걸쳐져 있었지만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느슨하게 해놓은 거군요. 분옥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미량의 약물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유자차 컵 안쪽에서요. 수면제 성분과 일치합니다. 선자는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선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 씨를 신문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을 제시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선자는 경찰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계획적 살인미수는 중범죄입니다. 엄중히 처벌받을 겁니다. 분옥이 선자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끝이야. 진실이 밝혀졌어. 그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선자는 분옥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 배신감,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경찰이 잠시 기다려줬습니다. 선자가 진정하자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호 씨를 구속할 예정입니다. 고선자 씨께서는 정식 고소장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선자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당당히 맞서기로 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호 씨의 휴대폰 기록을 조사했는데 사고 며칠 전부터 보험회사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더군요. 보험금 청구 절차를 미리 알아본 것으로 보입니다. 선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네요. 분옥이 선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은 감옥에 갈 거야. 경찰서를 나오는 길, 선자와 분옥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제주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나 정말 죽었을 거야. 그리고 진실도 못 밝혔을 거야. 선자가 말했습니다. 분옥은 선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친구잖아. 당연한 거야.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나쁜 기억은 다 버리고.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영호는 구속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주 해안도로 살인미수 사건, 남편 구속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선자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 슬프면서도 후련했습니다. 분옥은 선자 옆에서 차를 끓여줬습니다. 이제 재판만 남았어. 끝까지 힘내자. 선자는 차를 받아들고 창밖을 봤어요.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바다에서 죽을 뻔했지만 그 바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선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영호와 마주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증언대에 섰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이 건넨 차를 마신 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선자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평소와 달리 너무 졸렸습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그리고 차 맛도 이상했어요. 쓴맛이 났습니다. 안전벨트는 제대로 착용하셨습니까?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흐릿합니다. 출발할 때 남편이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정신이 몽롱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제대로 채운 기억은 없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수면제 구매 기록, 편의점 CCTV, 보험 가입 내역, 차량 감식 결과, 모든 게 영호의 계획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죠. 분옥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차 안을 봤을 때 운전석 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안전벨트도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안전벨트는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어요.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옥의 증언은 확고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안가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분옥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침착했습니다. 아내가 죽을 뻔한 상황인데도 눈물도 떨림도 없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순덕과 영자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두 해녀는 구조 당시 본 것들을 증언했어요. 차 안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조수석에만 사람이 있었어요. 안전벨트는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고요. 순덕의 증언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조 후 보인 태도는 어땠습니까? 검사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영자가 대답했어요. 고맙다고는 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 상태를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재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호의 변호사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보험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어요.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박영호는 계획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선자는 분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심경이십니까? 남편을 용서하실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선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했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했어요. 분옥이 선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가자.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두 사람은 기자들을 뒤로 하고 걸어갔어요. 한 달 후 선자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영호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어요. 재산도 빚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은 받지 않았어요. 그 돈은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대신 작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제주의 한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자는 분옥과 함께 해안가를 걸었습니다. 그날 죽을 뻔했던 바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였고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괜찮아? 분옥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여기서 죽을 뻔했지만 여기서 다시 살아났잖아. 언니가 구해줬으니까. 이제 이 바다가 무섭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분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과거에 얽매이지 마. 이제 앞으로 나가야지. 선자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처럼 자신의 앞날도 넓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문화센터 일은 어때? 분옥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밝게 웃었어요. 좋아. 어르신들한테 글쓰기 가르치는데 재밌어. 다들 인생 이야기가 많으시더라. 나도 내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고 있어.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겨냈다고. 그래, 넌 이겨냈어. 정말 잘했어. 분옥이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해안가를 따라 걸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선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닷바람의 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분옥이 물었습니다. 선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제주에서 계속 살 거야. 이곳이 내 고향이니까. 그리고 언니가 여기 있잖아.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해. 분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나도 내가 여기 있어서 좋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함께하자. 서로 의지하면서.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선자는 눈을 감고 햇빛을 느꼈습니다. 뺨에 닿는 따스함, 귓가에 들리는 파도 소리, 코끝을 스치는 바람. 모든 게 생생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나를 지킨다. 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분옥이 선자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선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짐하는 거야. 앞으로는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분옥은 선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지켜. 하지만 힘들 때는 나한테 기대도 돼. 우리 친구잖아. 선자는 분옥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언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선자는 그 풍경을 가슴에 담았어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는 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이제는 밝은 미래만 남았습니다. 우리 집 가서 저녁 먹자. 내가 해물탕 끓일게. 분옥이 말했습니다. 선자는 일어서며 손을 털었어요. 좋아. 언니 해물탕 오랜만이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제주 바다의 낮 햇살 아래 선자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는 분옥이 있었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예요. 이번엔 자신이 자신을 지킬 테니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선자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현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자처럼 위기에서 살아남아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건 친구 분옥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분옥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선자의 선택,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